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 초보를 위한 최고의 선생님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뉴욕 증시 정리를 해볼 텐데 현지 시간으로 19일엔 휴장을 하고 20일이 이번 주 첫 거래였네요. 6월 19일 네, 미국 휴일이었나 봐요. 네, 미국은 휴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새벽에 그 미국 증시가 이제 다시 좀 개장을 했는데 네. 뭐 좀 부진했습니다. 오늘 이제 열렸던 미국 증시 다우가 한 0.72%, S&P 500이 0.5%, 나스닥은 그래도 여전히 엔비디아가 좀 선전해가지고 낙폭은 크지 않은 0.16% 하락이 좀 그쳤는데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요즘에 보면 쏠림 현상이 되게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오늘도 증시가 전체적으로 부진했는데 그 와중에도 엔비디아는 신고가를 했고 또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요새 테슬라 주가가 무섭잖아요.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테슬라가 오늘도 주가가 5%나 좀 급등을 하면서 강세를 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몇몇 대표 기업들 좀 제외하면 사실 오늘 미국 증시는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다 하락을 하면서 어. 전체 분위기는 굉장히 좀 이렇게 다운된 그런 좀 그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이제 경기에 좀 민감한 업종 중에 하나가 의류 업종이잖아요. 근데 이제 패션 의류 관련해서 나이키가 실적 전망이 또 좀 안 좋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이키가 좀 빠졌고 반면에 또 그 이 우주 여행 업체인가요? 네. 이 버진 갤럭틱스라는 이제 아마 회사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 회사가 이제 우주 여행 지금 이제 준비가 끝나간다. 어.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주가가 오늘 한 20% 이상 급등했는데 뭐 역시 이건 좀 개별적인 이슈죠. 근데 아.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은 굉장히 좀 오늘 좋지 않았던 하루였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별로 개별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어서 뭐 잘 나가거나 뭐 하락하거나 이런 거 말고는 전체 뉴욕 시장이 오늘 뭐 약간 다운됐다고 하셨는데 네, 전반적으로 네, 네.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이슈 같은 건 없었던 거예요? 오늘 뭐 특별한 이슈는 사실 나온 건 없고요. 그러니까 음. 미국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동안 미국도. 네네. 오른 상태에서 사실 더 올라가려면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엔비디아 테슬라만 가면 안 돼요. 다른 업종들로도 매기가 이렇게 붙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쪽에서 매물이 나와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다 어. 보니까 그러니까 이 더 이상 좀 뒷심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연준이 이제 7월이 좀 변수령인데 이거 금리 또 올리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약간 불안감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투자들도 좀 어차피 6월까지 올라왔고 뭐 한 달 남았으니까 좀 지켜보자라는 그러니까 일단 좀 눈치 보자라는 음. 그런 심리가 좀 발동을 해서 증시가 나빠서 빠졌다보다는 그냥 좀 뭔가 올라갈 만한 이게 그 뉴스들이 없어서 표 아. 같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는 21일과 22일에 의회에 출석해서 반기 통화 정책 보고한대요. 그럼 네네. 투자자들도 어떤 이런 파월 의장 비롯해서 연준 인사들의 어떤 발언에 좀 관심을 갖고 그러나요? 옛날보다는 이게 좀 영향이 떨어집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떨어졌어요. 예, 왜냐하면 작년엔 정말 심했죠. 작년에 연준 위원들이 뭐 말만 한마디 하면은 그렇죠. 증시가 급등했다, 급등했다 난리가 아니었는데 어. 작년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FOMC 열리기도 전에 뭐 연준 위원이 좀 센 발언하면 증시 휘청이고 네. 그런데 요즘에는 뭐 센 발언을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증시가 오히려 올라가는 그 특히 아시겠지만 제임스 블러드라고 네네.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정말 그 매파 중에 매잖아요. 강경한 음. 금리 인상 계속 해야 된다. 네. 근데 그분이 작년에 얘기할 때는 시장이 굉장히 이제 바짝 긴장을 음. 했는데 사실 올해 투표권도 없지만 그 얘기를 해도요, 센 발언을 해도 시장이 별 반응을 안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연준 의장이 물론 발언은 되게 중요하죠, 의장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영향을 물론 줄 수 있겠지만 시장은 어쨌든 지금은 물가나 금리보다 관심사가요, 예전과 좀 달라진 거는 경기 쪽인 것 같아요. 어. 경제 지표나 예, 지금 예. 미국 경기가 괜찮나? 음. 나쁘나?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FMC 끝나고 나서도 그때 이제 점도표를 보니까 금리 두 번 더 올린다고 예상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때 한번 확 빠졌잖아요, 증시가. 그랬다가 다시 올라온 게 물론 이제 연준 의장이 약간 좀 완화적인 좀 멘트를 한 것도 있지만 가장 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이번에 금리 올린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갑자기 상향 조정을 해버렸어요. 미국 그 네, FMC에서. 네, 그만큼 미국 경제가 단단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어, 시장에선 진짜 생각보다 괜찮나 보다. FMC까지에서도 저렇게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버릴 정도면 그래서 이 시장의 지금 관심사가 확실히 좀 경기 쪽으로 저는 좀 작년과 다르게 더 쏠려가고 있다. 그래서 영향을 안 줄진 않습니다. 당연히 영향을 네, 네. 주겠지만 그 강도는 확실히 좀 작년보다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뭐 영향은 주지만 작년만큼 막 그렇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지는 네, 않고 이제 시장도 좀 내성이 생겼는지 네, 그런 것 맞습니다. 같고 아까 말씀 중에 경기 지표들은 오히려 더 주목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의미로 네. 말씀하셨잖아요. 뭐 요즘에 미국 경제 지표들 뭐 나오는 거 있어요? 요즘에 이제 미국 경제 지표들은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것 중에 좀 가장 그래도 좀 긍정적이었던 거는 그 소매 판매가 음, 그 5월달 소매 판매가 0.3% 반전한 걸로 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 예상보다 좀 괜찮게 나왔는데 그때 좀 저도 지표 보고 좀 깜짝 놀란 게 이게 사람들이 지금 다 경기 침체 올 거다 올 거다 뭐 이렇게 금리 물가 높은데 뭐 비싼 거 사겠냐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5월 소매 판매 데이터에서 놀란 게 비싼 게 제일 많이 오히려 판매가 증가해 버렸어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나왔어요? 미국에서 이제 비싼 어, 것 중에 하나 이제 내구재 중에서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가장 대표적인 예, 자동차잖아요. 예. 자동차 판매가 또 크게 좀 증가해줬고 어, 또 한 가지가 그 미국 사람들은 인테리어 많이 하잖아요. 집을 직접. 그래서 사실 건자재가 중요하거든요. 네. 이것도 좀 비싼 내구재인데 그쪽도 많이 음, 들었어요. 다른 어, 부분보다. 그러니까 그 두 개만 보면은 이게 미국 경제가 이게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지 않는 거죠. 어, 비싸더라도 자기가 구매할 건 지금 구매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게 그 휘발유 지출 있잖아요. 네. 지출 중에. 그건 줄어버렸어요. 휘발유요? 예, 그 왜 줄었냐면 휘발유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에 많이 예, 떨어졌잖아요. 예. 에너지 가격. 이건 왜 좋냐면 내가 어차피 미국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땅이 너무 넓으니까 다 차 갖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차가 없으면 사실 그 어디 이동이 안 되니까. 음. 근데 이 휘발유 이 지출이 줄었다는 거는 이거는 무조건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기요금 내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휘발유 돈 계속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고정비죠, 고정비 어떻게 보면. 음. 고정비가 줄면 그만큼 남는 돈은 어디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휘발유 지출이 아. 준 거는 좋은 거죠. 아, 아, 휘발유 내가 이제 지출이 준 거는 휘발유 사용이 줄어든 게 아니라 기름값이 떨어졌기 기름값이 때문에. 떨어진 거죠. 예. 아. 기름값이 지금 왜냐면 리오프닝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람들이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많이 샀다면서요. 예. 근데 작년 휘발유값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달러 넘었다고 하는데 네. 지금 70달러 막 깨지고 막 이러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그 초과 지출할 그 룸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네네. 소매 판매. 그래서 이 지표 발표 후에 좀 시장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여전히 미국 지표는 괜찮고 또 오늘 새벽에 발표된 뭐 주택 착공 건수나 이런 것들도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음.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은 지금 미국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우려했던 거랑은 정말 다르게 지표만 봐서 굉장히 단단하다라고 그러게요. 뭐 볼 한동안 수밖에 경기 없는 것 침체 같습니다.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말들도 잠깐 있었는데 지표들은 계속 잘 나와주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그 연준 위원들이 약간 매파 발언을 해도 아니 뭐 시장은 여전히 좋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약간 좀 말도 안 먹히고 약간 이런 상황이 네. 되는가 보네요. 그리고 이제 그런 발언을 세게 하더라도 이제 물가를 좀 잡아야 되니까 그런 발언을 하는데 시장에서 어차피 올려봐야 이제 한 번만 올리면 그쵸, 끝난다. 그쵸. 이제 예, 이제 고지가 보이니까. 다 예. 끝났는데 뭐 크게 그래서 시장 반응은 예전보다는 약해질 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은 그렇고요. 미국 증시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유럽 증시 얘기 잠깐 해볼게요. 유럽은 금리를 또 한 번 인상을 했잖아요. 뭐 네. 그러면서도 추가 인상 더 할 수 있다. 또 이것도 시사했다고 하는데 유럽은 좀 약간 이렇게 강하게 지금 통화 정책 펴는 뭐 배경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미국하고 좀 상황이 다른 게 일단 유럽은 이게 금리 올리는 속도가 좀 늦어요. 좀 늦은 편이니까 미국은 막 자이언트 스텝을 몇 번을 했잖아요. 한 네 번 네네. 정도 0.7. 근데 유럽은 그 정도까지는 안 했고 좀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유럽은 지금 금리가 4%거든요. 기준금리가. 근데 미국은 지금 5.25잖아요. 근데 유럽 물가가 지금 이 떨어지는 속도가 사실 아직은 늦어요. 미국은 어. 이번에 5월 달 소비자 물가가 그때 나왔지만
4%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지금.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보다 물가가 낮아요, 지금. 미국은. 그러니까 이제 여유도 좀 생겼는데 지금 문제는 유럽은 물가가 6.1입니다, 아직도. 금리는 4인데. 그러면 그래요. 아직은 더 이게 지금 그러네요. 예, 금리가 일단 역전을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음, 물가 하락 속도가 너무 늦으니까. 그렇다고 유럽은 아시겠지만 지난 몇 년간 계속 경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또 너무 막 이 미국처럼 막 0.75 이렇게 올릴 수가 없어요, 음, 사실은. 아, 충격을 주니까.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저 물가가 떨어진 어느 정도 완정화될 때까지는 어쨌든 이제 계속 올리겠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네, 네. 0.25% 단계적으로 베이비 스텝.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ECB 이제 뭐 총재들이 계속 뭐 각 국가별로 있으니까 특히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같은 경우는 7월에도 인상하는 거를 거의 기정사실화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발언을 네. 보면. 근데 일부 국가는 좀 반발은 해요. 뭐 프랑스 중앙은행장이나 그리스에서는 아니 경기도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음, 약간 그렇지만 아마 제 생각엔 지금 여전히 유럽 물가가 좀 높기 때문에 유럽은 좀 미국과 다르게 조금은 뭐 한두 단계는 더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리지 않을까. 다만 물가가 확 떨어진다면 동결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7월도 좀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유럽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데요? 그런 근데 것들이? 유럽 증시가 요즘에 그래서 좀 지지부진해요. 사실 이제 금리 인상 이슈보다도 사실 올 연초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네. 작년부터 막 거의 독일 증시가 뭐 최고가 간다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최근엔 좀 약간 좀 이제 증시가 좀 부진한 게 유럽 경기가 좋았는데 다시 요즘에 나오는 데이터들은 또 약간 꺾이고 있거든요. 음, 경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에 대한 약간 또 부담감. 그리고 유럽 경기는 유럽이 그 중국하고 수출입을 많이 하는 걸로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중국에, 그러니까 유럽 기업들이 중국에도 수출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또 유럽 물건 많이들 사가거든요. 특히 네. 명품 같은 거. 음, 굉장히 이제 구매를 많이 하는데 아시겠지만 요새 중국이 지금 심상치가 않죠. 네, 지표들이 네.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중국이 안 좋으면요. 유럽이 사실 좀 좋기가 아, 쉽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이게 네,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럽이 좀 최근에는 약간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네. 일본 증시도 잠깐 볼게요. 현지 시간으로 19일입니다. CNBC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CEO가 일본의 5대 종합상사 지분을 평균 8.5% 이상 늘렸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워런 버핏이 일본 상사주 그동안도 많이 샀었나요? 더 산 거예요, 지금? 네, 더 산 겁니다. 지금 어, 총 세 번 산 것 같은데요. 보니까 2020년 8월에 그때 지분 5% 처음으로 신고했고요. 그 다음에 23년도 들어와서 저번에 일본 한번 갔었잖아요. 4월 네, 달에. 예. 그때 이제 지분 7.4%까지 늘렸다고 한 번 더 언급했고 지금 이제 또 요 뉴스가 나왔는데 요거까지 합치면 지금 8.5가 되니까 세 번 산 거죠. 계속 그래서 사네요. 그 워런 버핏은 그때도 계속 언급했던 게 더 살 거라고 계속 언급을 했었어요. 음, 실제로. 근데 네. 굉장히 좀 빨리 사는 것 같고 최대 9.9%까지 늘린다고 얘기를 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요? 이게 끝이 아니고 더 살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일본을 사는 이유는 뭐 여러 이제 뉴스들도 나왔지만 사실은 이 일본은 요새 경기가 좋거든요. 네. 살아나는데 음, 보통 이렇게 경기 좋아지면 금리 올리잖아요. 네. 금리 올려서 이제 뭐 왜냐하면 물가 또 오를 수도 있다 그렇죠. 보니까 이 금리랑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정상이죠 사실. 근데 일본은 독특한 게 경기 좋아지는데도 돈을 무제한으로 계속 풉니다. 네. 계속 돈을 풀어요. 그러니까 참 네네. 이 전 세계에 보면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경기 그렇겠죠. 좋은데 돈은 계속 푼다. 어, 이게 완전히 환상의 조화인데 그런 일은 없거든요 사실은. 음, 실제에서는. 왜냐하면 경기 좋아지면 당연히 금리 올리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안 올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또 저물가가 또 오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아, 일본은 2, 30년간 디플레시 되어 있잖아요. 저물가. 음, 이 공포가 너무 심해요. 네. 그래서 함부로 지금 금리를 못 올리고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 일본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음, 일본 주식 시장도 좋고 또 거기다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그 기업들한테 명령을 했죠. 아, 명령이라보다는 그 힘을 써오라 그랬죠. 너네 왜 자산 가치 한 배도 안 그쵸, 되냐? 그쵸. 그거 어떻게 복구할지 방안 써와라. 그건 뭐죠? 이 주주 환원하라는 네, 얘기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일본 증시에 좋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워런 영향을 버핏 미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 아마 계속해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본의 5대 상사를 지금 이토츠 상사, 미쓰비시 상사, 마루베니, 미쓰이물산, 스미토모 이렇게 좀 부르는데 이 기업들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실적도 좋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게 종합적으로 버무려져서 버핏이 아마 계속 지분을 늘려가는 것 같습니다. 아, 뭐 9.9%까지 늘린다고 말했는데 아직 1.4%포인트 남았으니까 네, 좀 더 일본 남아요. 증시는 계속 좀 잘 나가겠네요. 뭐 이런 분들 계속 사니까. 예. 네. 국내로 와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어요? 아, 오늘 한국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좀 비교적 이렇게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20포인트 이상 빠진 적이 없는데 오늘 22포인트 밀려서 2582까지 2600이 다시 좀 깨져버렸고 코스닥도 제법 많이 빠져서 오늘 10포인트 이상 빠져서 1.21% 좀 큰 폭으로 급락세로 마감이 됐어요. 오늘 좀 빠진 이유는 뭐 뉴스나 뭐 이런 게 있다기보다는 일단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많이 샀는데 네. 최근 들어와서는 조금 이제 반도체 있잖아요. 네. 반도체를 워낙 많이 산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삼성만 10조를 샀으니까 올해. 네. 좀 약간 차익 매물 좀 내놓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올라왔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그 주가는 선반영을 하는데 실제 지금 수출 지표나 이런 거 좀 좋아지고는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게 확인되면요 차익 매물이 오히려 반대로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 먼저 선반영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약간 단기성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좀 부진했고 다만 오늘 이 안 좋은 장에서도 자동차는 좀 좋았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3% 오를 정도로 네. 자동차 업종은 좀 그래도 좀 오늘 선전을 해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뭐 국내 주식 약간 지금 요즘에 파는 것 같은데 오늘도 이제 네. 많이 팔았다 그랬잖아요. 네. 차익 실현하느라고. 근데 지금 개인들은 어때요? 개인들은 좀 사들인다는 것 같던데요. 오늘 올해 개인 투자분들은 사실 많이 팔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지금은 사고 계시고 오늘만 6천억을 샀습니다. 하루에. 그 이렇게 어제 차이가 나는 4천? 거예요? 외국인과 그러니까 기관. 그러니까 이게 서로 좀 개인, 다르게 지금 왜 차이가 항상 나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주식은 누군가가 사고 팔아야 이 거래가 형성되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럼 네. 당연히 외인 기관이 팔면 개인이 사게 되고 어느 날은 개인이 파는데 개인 기관이 파는데 외국인만 사는 날도 있고. 그래서 그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최근에는 개인 투자분들이 6월 들어서 좀 바뀐 게 주식을 좀 사고 계세요. 아, 그래요? 아시겠지만 올해 많이 팔았잖아요. 네. 꾸준하게 팔았는데 6월부터는 조금 약간씩 지수가 좀 많이 오른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 중심으로 좀 계속 오늘도 6천억이나 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환율은 어때요? 환율은 다시 오늘 좀 이 1290원까지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은 좀 나왔는데 최근에 1300원 좀 깨졌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여기서 환율이 다시 올라서 뭐 1300원 돌파하는 것보다는 달러가 좀 계속해서 지금 약간씩 좀 약해지는 상황인 게 왜냐하면 달러가 좀 약해지는 게 미국 경제가 단단하다 하더라도 금리가 이제 거의 끝나가거든요, 인상이.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달러 약세 쪽이 좀 될 것 같고 또 글로벌 경기 나쁘지가 않아요. 보통 글로벌 경기가 좋으면 달러가 약하니까 그래서 원화가 강세로 보이면서 달러는 환율은 계속 하반기까지는 저희 이베스트에서는 한 1200원 초반까지 떨어질 걸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좀 반등은 하지만 좀 일시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님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항상 끝으로 제가 이 질문을 늘 자주 드렸던 것 같아요. 눈여겨볼 종목 뭐가 좋을까요? 최근에는 이게 종목들이 워낙 이게 많이 오른 것들이 많은데 안 오른 업종 중에서 좀 찾아보면 좀 은행 업종도 괜찮지 않을까. 은행은 이제 못 가는 이유가 정부 좀 규제가 있어요. 네. 돈은 많이 버는데. 네. 근데 연말 배당을 좀 많이 주거든요. 그렇죠. 그런 좀 악재를 이용한다면 지금 재미없어도 연말에 좀 웃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